안녕하십니까, 정지현입니다. 2019년 12월 5일 장전시황입니다. 전날 미국 시장은 급반등이 좀 나왔어요. 나오면서 3대 지수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죠. 다우지수가 0.53%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. S&P 500은 0.63%, 나스닥은 0.54%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.55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관련해서 이 관세 철폐 규모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. 15일 전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이전에 타결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뭐 다른 쪽의 소식을 좀 보게 되면 트럼프의 사위가 무역 협상에 나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장 마감 이후에 어제죠. 어제 오후 장 마감 이후에 변동성을 좀 크게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이러한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상승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제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. 무역 협상이 아주 잘 되고 있다.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고요.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, 이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들까지 칼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유럽 국가들과도 무역 긴장이 좀 고조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이 프랑스의 디지털 세부가 이 부분들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조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프랑스 상품이죠. 치즈나 샴페인 등에 있어서 100% 관세를 인상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들을 좀 했었습니다. 거기에 따라서 이 제한적인 상승의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또 한 부분들은 이 수입차 관세에 대한 부분들, 이 부분들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. 한국차나 일본차, 나름대로 한숨을 좀 돌리는 듯 했습니다만, 아직까지 이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,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해외 시장의 차트를 좀 보게 되면,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개파락으로 좀 밀렸었어요. 개파락으로 좀 밀렸다가 금일 갭상승으로 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당분간은 이렇게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만약에 이 저점을 하회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좀 밀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도 반등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. 근데 이제 여기서 바로 넘어갈까? 이 부분들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 아무런 부분들도 없어요. 근데 이게 말 한마디에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들이 투자자분들께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아닌가 어렵게 좀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들 차트로만 좀 대응하기엔 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S&P 500도 마찬가지죠. 뭐 3대 지수의 차트 모양새는 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흐름들이 잘 따라가고는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한국이 좀 따라가야 되겠죠. 한국이 좀 따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한국 시장은 여전히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전날 야간 선물 0.33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문제는 지금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안 좋아요. 20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가 나왔었고 이 규모만 봐도 11월 7일 이후에 5조대의 매도세를 좀 보였었습니다.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2015년도 12월 달부터 2016년도 1월 달까지 최장 기록이 2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세였었어요. 근데 어저께까지 20거래일 좀 순매도가 나왔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이 한국의 체력이 좀 약한 그런 부분들인데
당초에는 뭐 MSCI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죠. 이 부분들로 인해서 매도가 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끝났었고, 그 다음에는 아람코 IPO 부분들이 있어요. 아람코 IPO가 어제부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. 그러면 매수가 좀 들어와 줬어야 되는데 매수가 들어와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.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로 볼 수 있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과, 이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, 이런저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 한국 증시는 모멘텀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들이에요. 기업의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도 없는 것 같고, 또 하나는 어,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개방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. 그리고 내년도에 이 성장은 기저효과로 인한 그런 일시적인 반등인 그런 부분들인 상황인데, 잠재 성장률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가뜩이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,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움직였었던 그런 모습들이었었죠. 기대감으로 인해서 움직였던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, 그 기대감에서 다시 이제 우려감이 나오다 보니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당분간 봤을 때에는 뭐 내년도를 미리 뭐 예상을 해보거나 할 그럴 부분들은 아니지만, 박스권역으로 좀 지속돼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. 뭐 2200에서 2300, 뭐 한 그 정도 대의 상단 자리대, 그리고 하단 자리대는 뭐 한 1900전에서 1800, 뭐 이 정도로 큰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어찌됐든 간에 구산업 쪽보다는 신산업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.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구산업 쪽에 있는 상승이 아니라 신산업 쪽, 4차 산업과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들의 흐름들이 좀 좋아요. 특히나 선진시장 같은 경우는, 특히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IT 쪽 섹터와 금융 섹터,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섹터들도 있어요. 뭐 방산주라든가 이런 섹터들이 같이 주도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면,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IT 이외에 특별하게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개별주들의 흐름들만 지속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, 그다음에 테마성의 흐름들만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은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종목적에 있어서도 명확한 좀 기준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,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,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에요. 하락에 대한 부분인데, 이 부분들 제가 봤을 때는 대세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. 없다고 좀 보고 있다.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상승에 대한 부분들, 대세 상승 또한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. 없다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그렇다면 지수는 박스권역으로 좀 가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, 지수는 박스다, 박스로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이, 종목별 흐름이 나올 수 있다예요.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,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 들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뭐 좀비 경제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죠. 경제가 상당히 경기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,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, 금리 인하라든가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, 그 부분들,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대책이 또 다른 대책이 나오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효과가 먹히지가 않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당분간 이러한 흐름들은 좀 더 오랜 시간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,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셔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
구산업 쪽인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전략이 좀 좋아요. 자제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, 고배당주들, 고배당주나 혹은 성장주들, 요 부분들로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. 차트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, 뭐 트레이딩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, 단기적인 접근을 하는 그런 전략들도 한번 좀 봐야 될 것으로 보는데, 이거는 손절 대응이 좀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해야 될 거예요. 대응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, 손절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고배당주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고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시장 자체적으로는 싸요. 한국 시장은 여전히 싼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때문에 하락은 제한적이다.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이 변동성을 활용한 매수 전략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. 보고 있다. 그러니까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고 해서 너무 우울해하거나 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. 오늘도 성공 투자들 좀 하시고요. 가급적이면 제가 계속 IT 쪽 섹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이 부분들이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신고가를 가거나 뭐 지수가 신고가를 가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은데, 기저효과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, 그 이상적인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게 대체적으로 좀 IT 섹터일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가지를 좀 더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지수하고 좀 연동돼서 움직이니까. 근데 삼성전자도 제가 봤을 땐 얼추 다 밀려 내려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은.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이제 더 이상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매수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그런 구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,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지수가 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으니까 삼성전자와 지수를 함께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장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 투자하십시오.